나고, 저 어렸을 때도 그 네. 책이 나왔거든요. 저 우유 먹으면은 항상 배탈 나는데 학교에서 칼슘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영양사가 반드시 넣어서 먹였던, 저는 이제 그렇죠. 찬 우유를 아침에 먹으면 거의 하루 종일 사망에 있는 정도였는데, 음, 뭐 그거를 이제 뭐 현대의학에서는 뭐 유당불내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락토스 인톨러런트한 사람들이 우유를 먹으면은 그 유당을 분해를 하지 못한다 하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뭐 소를 키워서 그 친화적으로 키운 상태에서 소 젖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무슨 다른 물질들과 넣어서 끓여서 마시는 것까지는 뭐 거기서부터 좀 면역력도 기르고 뭐 칼슘도 가져오고 이런 거는 틀렸다고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우유의 성질이 이렇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어, 일, 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음, 그냥 무조건 우유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 현대에 와서는 이제 몸에 좋은 거면 그냥 다 먹는 거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시중에서 얻을 수 있는 우유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음, 그 아유르베다 공부를 했음에도, 아유르베다 공부를 하고 인도 문화를 이해를 하시면은 소는 신이거든요. 홀리 카우기 때문에 소한테서 나오는 거는 다 좋은 거고,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에서의 문제, 유통에서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 버렸고, 음, 저는 이제 뭐 채식 영양학을 뭐 공부를 해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우유의 나쁜 점에 대해서 너무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무조건 나쁘게 볼 수도 있었지만, 이걸 아유르베다랑 좀 적절하게 융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유는 마시면 안 된다. 음, 애기들한테 우유를 먹여서도 절대로 안 되고, 특히 소화기 문제가 있는 아이이거나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 면역 문제를 앓고 있는 애들, 특히 축농증 비염 있는 아이, 가려움증, 아토피, 건선 있는 아이, 면역 질환 무언가를 앓고 있는 아이, 소화기 문제 있는 아이한테는 절대로 우유를 줘서는 안 된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음, 이제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우유 마시게 되는 게 이제 라떼잖아요. 라떼를 굉장히 즐겨서 드시는데, 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대의학적인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우유, 경전 속에 써있던 우유랑 지금의 우유랑은 너무나도 다른 게, 소를 일단 괴롭혀서 짜내는 것도 문제죠. 소한테 그 젖을 많이 짜내기 위해서 각종 호르몬제를 꽂아서, 주사를 꽂아서 젖을 짜내고 있고, 소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도 엄청 먹이고 있고, 그리고 가둬놓고 하기 때문에 소가 받는 스트레스, 거기에서 나오는 뭐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 코티졸 같은 게 그대로 우유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스트레스 덩어리, 호르몬 덩어리 우유가 나온 거를 이제 팔기 위해서는 그 종이팩에 넣어서 우리 집 앞 마트에 와서 그걸 내가 사서 그게 상하지 않고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균질화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균질화 작업을 하면 제품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관 유통이 용이해지는 대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먹자마자 몸에 염증으로 바로 가버리는, 진짜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몇 가지 중에 우유는 단연 1등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시는 순간 몸에 염증이 가득 쌓이고, 앞서 말했던 그 계통의 문제들, 비염, 축농증, 뭐 피부 문제, 소화기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쥐약과도 같기 때문에, 저는 우유를 먹어서 얻는 이득보다 이제는 먹어서 실이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절대로 우유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음, 네. 그리고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그 유당을 분해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거를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유 속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체내에 쌓이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 유당, 그러니까 우유 단백질, 소위 말하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게 체내에 남았을 때 장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우유는 진짜로 마셔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우유를 우리 애한테 우유 안 사 먹여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무심결에 먹는 빵 속에, 그 다음에 과자 속에, 군것질 속에 우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뭐 건강 문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근데 우유를 먹어서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소화를 잘 그렇죠. 시키는 사람들. 이거를 보시면은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아유르베다는 유당불내증이라는 게 없고 아그니 만디아라는 게 있어서 소화력이 안 좋으면 우유를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 그렇죠. 네. 땅콩 알러지 그런 거 없거든요. 아유르베다에. 아그니 만디아. 소화력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런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위험한 것들. 그러면 빙빙 돌아서 결론적으로 뭐냐? 자기 소화력을 존중하는 식습관,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 조합, 항상 소화력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식습관, 이거면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끔 가다가 우유에서 단백질을 좀 빼고 조금의 프로세스를 가한 버터를 먹는 것이나 기버터나 치즈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유 마시는 건 절대 안 된다. 다만 아주 좋은 퀄리티의 치즈나 요거트, 버터처럼 뭔가 2차 프로세스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제가 일어나면서 단백질이 다 날아간 가장 안정적인 기버터가, 그래서 아유르베다 뭐만 해도 기버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유는 안 된다. 투사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유를 잘 안 마셔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소화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유는 소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유를 잘 소화를 시키던 저희가 아니었고, 그래서 뭐 잘 안 마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전에 나온 우유를 설명을 할 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물질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우유면 이제 막 짜서 집에서 한 우유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소화가. 그런데 이거를 유통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적어도 며칠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더 소화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유를 드시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그렇게 소화력이 되게 강한 소화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아유르베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고 완전히 그 먹은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으면 괜찮을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드시면 안 되죠. 왜냐면 마셨을 때 이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암화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음식이든지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거를 먹고 소화가 안 되면 그거는 뭐 먹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마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우유에다가 물을 좀 타고 약한 불에 끓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서 남인도 쪽 가면 이제 까샤야라 그래서 우유랑 물을 조금 타고 나서 이렇게 스파이스 있죠. 그런 거 뭐 해서 큐민이나 아니면 코리안더나 이런 것들을 잘 갈아서 그런 것을 좀 넣고 이렇게 막 끓여요. 끓이고 나서
그거를 마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화하는데 그만큼 무겁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왜 마실 필요 없죠. 그런 거는 마시지 않는 게 좋고, 그런 문제가 없고 뭐 마셔도 소화 잘 시키고 하는 분들은 뭐 드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네. 그 체내에 남지 않게 그 몸에 좋은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몸에 좋은 거는 다 소화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몸에 좋으려면은 그 소위 말하는 포텐시 효능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밀도도 고밀도여야 되고 영양 밀도도 높아야 되고 뭐 단백질 함량도 높아야 되고 이런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베이스가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소화력을 갖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데, 그래서 뭘 먹어도 탈 안 나는 사람들은 체내에 남기지를 않는단 말이죠, 잔여물을. 그렇죠. 근데 네. 우리처럼 뭐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잔여물이 남았을 때가 모든 질병의 씨앗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암화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염이다, 축농증이다, 피부 문제다, 뭐 여드름이다, 홍조가 있습니다, 뭐 아토피가 있다. 그 진짜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그거를 얼음을 넣어서 커피에다가 우유를 타서 라떼를 마신다. 그거는 진짜로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실 때 정말 무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큰 규모의 실험들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자꾸 뭐 미국 거를 갖다 댈 수밖에 없는데, 우유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마시는, 근데 그 미국에서의 우유도 마찬가지로 젖에다가 주사기를 이만한 걸 꽂아서 호르몬제를 투여해가지고 소젖이 나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유 마시던 여성분들이 성조숙증 굉장히 빨리 오고 유방암, 난소암, 다공암 이 위험이 수백 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무심코 마시는 우유 한 잔, 라떼 한 잔 때문에 그 성조숙증은 물론이고 자기 생리 불균형, 뭐 불순이 일어나는 것도 우유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뭐 가급적이면 안 드셨으면 좋겠다는 입장. 네. 그쵸. 네. 저도 뭐 공감합니다. 일단은 왜냐면 가공식품이 됐기 때문에 우유가 일단은 그렇게 돼버려서 그 과정들을 거치는 생산하는 그 시작부터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거 보시고 나면 우유를 진짜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